재와 그리고 관과 재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냐하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관을, 벗을 관자를 쓰고, 재는 돈재자를 썼는데, 이게 실제로,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조직 가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명리학에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400년 전에, 자평진서인가, 누구지? 이청, 하여튼 그분이 이 정리했을 때 거의 우리가 명리학 체계가 정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400년 전부터 이 용어를 썼어요. 육친의 재, 관, 재, 식상, 뭐 인성, 비겁 이런 걸 썼는데, 그때 사주를 볼 수 있는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이 한국 기준으로 인구의 한 3%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7%는 사주를 볼 이유도 없고 봐야 될 필요도 없고 사주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그냥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사실 부모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뭐 결혼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말하는 거는 그때 왜 관이란 건 뭐냐면 국가에서 치는 직업 개념도 다르잖아요. 그 국가에서는 과거 시험,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때는 기업이라는 한 게 국가밖에 없으니까 국가라고 하는 기업에 속할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운이 되냐 그게 관입니다. 관. 그리고 조직에 갖추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냐 그게 재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와 관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면 남자는 관이 중요하고 남자는 재가 중요하고 여자는 왜 관이 중요하겠냐면 남자는 그 관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비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남자한테는 재가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여자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지만 삶에서 본인이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할 만한 어떤 상황이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때 여성이 어떤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가서 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그래서 여성은 결혼 문제가 아주 중요했고, 원래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짝짓기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여성에게는 그 조직에 어떻게 가담을 하느냐, 그리고 남성에게는 그 조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는 조직에 요즘 시대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뭐 밥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고 사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가게를 차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성이 사회활동하는 유일한 거는 가정이란 걸 만들어서 가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입니다. 관. 어떤 사회 조직의 가담도 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회 조직에 가담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조직에 가담을 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인데 여성에게 관이 없다. 팔자에 관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어떤 무자 글자는 그겁니다. 일단 천간에 없으면 일단 없다. 그리고 일단 지지에서 보통 우리 지장간까지 보는데 지장간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목이란 글자가 천간에 가불도 없고 지지에 인묘도 없다. 그러면 그게 무자가 돼요. 무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글자에 뭐 축토 같은 데는 중간에 을목이 숨어 있으니까 꺼내 쓸 수 있는데 지장간에 있는 걸 꺼내 쓰려고 하면 충이나 이걸 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합보다는 충이 좋습니다. 꺼냈을 때는 뭐 꺼내 쓰려면 밀고 뭐 해야 되죠. 개고 아니 뭐 안에 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야 나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든 두드리든 뭐 해야 되잖아. 그래 열리잖아. 그래서 충, 형, 파 이런 게 들어가야 안에 걸 쓸 수 있습니다. 합 들어오면 도로 닫히잖아요. 문이 있는데 문 하나 더 닫아버리면 문 닫히는 거죠. 그래서 합이 들어오면 못 꺼냈어요. 뭐 약간
방합 상업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못 꺼내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뭐냐 하면 1. 옛날 기준으로 1. 이 사람은 남편이 없다. 2. 이 사람의 주위에는 남자가 없다. 3.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가 할 상황이나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길입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결혼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성들은 생각하는 남편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는 이러이러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직장,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일정한 꾸준한 수익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능력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여성을 단어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컨트롤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 케어 잘 돌봐주고 챙겨주고 해야 된다. 이 끝나면 좀 큰일 난다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가 되면 여성이 무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탠다드한 형태의 남편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됩니다. 어렵다기보다 무관이면 사실은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 복이 없는 거죠. 남자라고 만났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관이면. 정편관 이 차이하고 다릅니다. 무관이면 글자에 무관입니다. 특히 천간에 없는데 지지에도 없다. 지장간에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천간 지지에 육친에 오행의 글자가 없다면 무관입니다. 무관. 그러면 이 여성은 평생 나의 짝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결혼하느냐? 여성이 결혼하는 기준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관이 들어올 때, 식상 들어올 때, 아니면 그 인성 들어올 때, 요 세 개 육친의 운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12년을 보면 6년은 결혼할 운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관운만 결혼운을 보기 때문에 12년, 지지 12년 있잖아요. 12년에 가면서 12년 동안 결혼할 운은 2년이라고 봤던 거죠. 근데 토가 만약에 관운이라면 4년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여성이 결혼할 때 관인 식을 보고 결혼하기 때문에 6년입니다. 6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결혼이 언제 들어옵니까? 12년 중에 절반이 결혼운이에요. 결혼은 어떻게 보니까 뭐 해걸로 들어오겠죠. 해걸로. 2년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2년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계속 결혼운은 상당히 다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럼 이 결혼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관사주다 이라면 어떻게든 언제 결혼을 할 수 있냐면 관 기준으로 결혼을 할 때는 관운이 들어올 때인데 그 관운이 연에서 들어오면 좀 어려워요. 대운에서 들어올 때가 좋아요. 대운에서 내가 목이라면 갑인, 을묘라든지 아니면 갑자, 을축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신 이런 거는 좀 약하지 그죠? 벌써 갑신이 들어오면 내 남편은 힘이 적겠지요. 금극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관사주가 결혼을 할 때는 일단 대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운을 봐야 되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며칠 전에도 그 두 분을 상담했지만 실제로 그래 되는 거예요. 무관사주인 여성이 관운이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운 끝나면 그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보통 이혼이에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럼 무관사주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무관만 말하는 거예요. 무관. 뭐 다른 육친을 제외하고 일단 그 사람의 전체 운에서 모양새가 무관사주였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남자를 만나더라도 제대로 된 남성 구실을 못합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 멀쩡했어요, 남자가.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결혼 이후에 계속 뭔가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그 누구 탓입니까? 뭐 그런 원래 다 남자 팔자도 있지만 그런 여성을 만나면 남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자가 이 여성과 도저히 살 수 없는 왜냐하면 생활비도 주기 어렵고 직업적인 안정도 주기 어렵고 하니까
이혼을 당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남성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들은 대부분 남성이 떠나요. 그 안에 글자에 식상이 있으면 여성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이혼 요건이 그렇게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는 대원에서 관운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결혼까지 성립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찌어찌 여성이 인성이 많아서 버틸 수는 있다면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유지가. 왜? 남편이 밖에서 로맨스를 즐기든지 안 그러면 직장 이동이 많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남편의 덕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에게도 식상운이 돌아버리면 본인이 남편을 두고 안 그래도 남편이 불만이 많으니까 본인이 바깥에 다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로맨스를 즐기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 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만나냐? 아니요. 만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운에서 관운이 들어올 때 여성은 무관사주 여성에게 관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 남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래소 가는 데 남자들이 많고 뭐 하여튼 남자들이 있는 상황이 많이 가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밥 먹으러 들어갔을 때 식당의 대부분이 남자인 경우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운이 들어오면 내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말 하죠. 남자 없던데요. 당신 주변에 남자들 많이 포진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관운이 무관사주인 사람들은 나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도 대시를 안 해요. 무관인데 누가 대시합니까? 여기에 여성이라고 안 적혀 있는데 남자들 누가 대시합니까? 말했잖아요. 무관사주는 결혼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시를 누가 해야 돼요? 여성이 해야 돼요. 여성이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식상이라도 있으면은 뭐 남자가 보고 뭐지 이러고 다가오지만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무관사주인 여성들이 나 결혼을 하려 했는데 남자가 없어요. 아니요. 남자 많은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남자들이죠. 왜 본인은 내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무관이기 때문에 본인은 남성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없단 말입니다. 사주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사고방식이거든요. 팔자에 관이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건 머릿속에 이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 구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남자는 진짜 백마 타고 오는 남자는 뜬구름 잡는 남자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떤 이상형 말해보라 하면 그냥 뜬구름 잡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육친이 나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정사주의 무관이라고 하면 내가 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 생활 자체도 체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냥 어디 다니고 보면 딱 그거 실제로 맞출 수 있어요. 딱딱딱 몇 가지 말하면 다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관이 없기 때문에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내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뭐냐면 나는 이만큼 높은 남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만큼 낮은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이렇게 와야 본인이 무관의 그 힘을 받는 건데 본인은 자꾸 이런 거 찾잖아요. 보입니까? 자기 주변에 남자 있는데 남자 많아요 이런 남자 없습니다. 남자 만날 기회가 없어요. 다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위에 보고 있으니까 안 보는 거죠. 낮추라고요. 본인 팔자는 내려가는 거라. 무관사주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그 폐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대원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대원 끝나면 헤어지거나 보통 헤어집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남자가 로맨스를 즐겨서 나가든지 여자가 바람을 피우든지 안 그러면 그냥 깨집니다. 헤어지려면 간단하잖아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든지 안 그러면 한쪽에 짝이 생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불륜이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불륜이지만 하늘을 볼 때 빨리 떼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다른 인생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떼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운이 아니면 대운, 연운이 겹칠 때 만약에 이 사람의 갑이 정관인데 갑인 대운에 뭐 갑술 이렇게 딱 갑술령 되면 진짜 딱 걸립니다. 왜 인호술로 딱 걸리니까 싹 묶이기 때문에 결혼해요 그때. 진짜 대부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주 볼 때 결혼 이혼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겁니다. 무관사주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걸 권하는데 대운이나 연운에서 들어와서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대운이 끝날 때는 그 배우자와 인연이 끝나는 겁니다. 남편과. 그런데 나 아직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냥 애 때문에 살고 있다. 각방 쓰고 있고 그냥 상대가 뭐 하니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사주인 여성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저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 않고 굳이 하려고 하면 큰 기대를 하지 마라. 남성으로부터 어떤 큰 혜택이나 보호를 받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를 해봐도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사주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남편도 문제지만 세상 조직 사회에서도 정규직을 오래 있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활용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딱 들어가서 오래 꾸준히 있으면서 그 조직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관이면 소속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소속 없으니까 본인은 소속 없는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운이 들어왔을 때 활용하는데 안착하지 말라는 거죠. 용병 시스템 제가 항상 말하는 비정규균인데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정규직으로 딱 모여가지고 한판 하고 헤쳐모여 하는 거죠.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기준을 예전처럼 이 사람하고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뭐 대운이 20년 들어오면 한 20년, 30년까지 살 수 있죠. 대운이 인묘신 이래 들어오면. 그런데 30년 지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무리하게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억지로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다 이혼합니다. 이혼 다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참고하시고 무관사주의 여성분은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이 완벽하고 결혼이 내 마음에 드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이 누구 탓이냐 보통은 남편이 남자가 무능하다 남편이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인에게 그런 남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덕성을 가지고 남편의 덕을 가지고 있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사람이 원래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남자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럼 그게 편합니다. 남자 탓 해봐야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권하지 않는데 결혼하면 그냥 한 번은 기본으로 한다 이혼. 그리고 다른 짝을 만나도 더 이상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